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연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예. 오랜만에 나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멘토님 네. 안 나오시는 동안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죠? 네. 요즘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멘토님은? 좀 쉬어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부재라고 보면 맞아요. 돼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그 시장을 많이 지탱을 했다면 지금의 현금 여력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그 롱보다는 숏으로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선물 가지고 지금 해치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선물로 매수, 매도 하루 만에 변동성을 뭐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1조 원 매수했다가 그 다음날 또 1조 원 매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수의 변동폭이 그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방 쪽으로 강하게 매도 쪽으로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당분간은 영향을 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점은 공급망의 대난. 이게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나라는 소비 나라가 아니라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공급망에 대한 그 대란의 이슈들이 사그러지지 그 전까지는 시장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이 지금 맞다라는 것을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힘들다는 점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우리 김연구 멘토님께서 깔끔하게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화 접수 계속 받고 있거든요.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카페 모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BGF 7,580원에 20%. 오전에 기대했는데 실망 절망입니다. 탈출을 할 기회가 올까요? 나오는 게 맞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아침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쫙 올라다 밀렸는데요. 이 소비 관련주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내년까지는 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그동안 소비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편의점 관련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안 좋았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리더라도 위에 고점을 찍고 밀린 자리인지만 해도 거래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오늘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추세를 가지고 끌고 와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1차 목표가는 7,500원. 거기 넘어가면 또 있으니까요. 오늘 좀 밀리더라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신규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은하루님께서 코엔텍이랑 로체 시스템즈 두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좀 하나 골라달라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멘토님,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코엔텍이 좀 더 가봐요. 폐기물 쪽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지금 환경에 대한 리스크들이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삼성전자가 세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이게 위치를 보는 거죠. 이쪽 자리는 위쪽으로 한 번 더 레벨할 수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아래보다 위쪽으로 그래서 코엔텍이 지금 위치의 자리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자리 밴드 매매 9,000원에서 10,000원까지가 열려 있으니 그래서 코엔텍 쪽을 더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코엔텍 승리 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이어서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B 바이오센서요. 예. 30%고 매가는 55,000원인데 네. 계속 밀려가지고 맞아요. 이게 흑자는 많이 났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ST 바이오센서가 그렇죠. 실적은 잘 나오는 이제 종목인데 상장을 하고도 계속 뭐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또 늘고 있잖아요, 멘토님. 네. 백신 다 맞고 나니까 또 이렇게 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볼 때는 가장 큰 건 숲을 봐야 돼요. 숲,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보려면 숲이 안 좋으면 나무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숲이 지금 어떤 건지를 보고 그다음에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업 다운, 다운된 거, 업에서 다운. 그 탑다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SD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슨 섹터냐면 제약 바이오 섹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힘을 못 받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힘을 못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상담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야, 자. 이게 전화가 얼마나 통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죠. 예, 예. 종목도 어렵고 그다음에 뭐 하루 이틀 막 시장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맞잖아요. 지금 막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기만 하고. 예. 근데 이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섹터 자체가 제약 바이오 섹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장하기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은 가격을 이렇게 잡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 뭐 예. 주식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가장 좋을 때와 가장 나쁠 때 현재 위치는 어디냐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 예. 종목이 가장 좋을 때는 얼마였냐? 7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가장 안 좋을 때는 4만 1,000원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5만 원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어디예요, 예, 지금? 4만. 네, 4만 7천 원대. 그죠? 예. 그러면 이 중간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 반등을 모색하고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이 거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실적이 좋아요. 실적 되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예. 여기는 코로나의 영향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또 뭐예요? 진단키트라든지 그 코로나 관련주가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단기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신규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좀 밀리더라도 제가 이걸 갖고 있다면 5만 5천 원까지 끌고 갈 거예요. 아, 5만 왜, 5천 원.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 모멘텀보다는 이 실적 베이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가총액도 4조 9천 원짜리라 실적이 받쳐주는 거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밀리더라도 5만 5천 원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5만 5천 원 꼬리 저항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5만 5천 원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근데 지금 비중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면 안 돼요.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종목만 가지고 5만 5천 원까지 그냥 좀 느긋하게 가시면 5만 5천 원까지 보여요. 그래서 5만 5천 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아, 5만 원짜리 팔아버리면. 예, 그때 되겠네요. 파세요. 예, 그때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좀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아, 그래서 예, 홀딩 의견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현대바이오요. 네, 현대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현대바이오 매수가 35,716원이요. 비중은요? 20%. 네, 35,716원에 20%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네요. 네네. 예, 지금 뭐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현대바이오도 뭐 이전에도 제약바이오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이것도 네.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가 있냐면 희망 고문.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올라가면 진짜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업종의 섹터가 뭐냐면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면 어떤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기대감은 있는 거잖아요. 네. 성장주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 화장품이나 연료, 원료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 버려야 되냐라고 했을 땐 또 버리면 또 안 돼요. 네, 그래요. 그러면 뭐 할까요? 시황과의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특히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 주기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상담을 잘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좋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잘 오늘만 봐드려야겠네요.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가 좀 잘 봐드릴게요. 좀 걱정되시죠? 아, 잠을 못 자요. 잠 주무셔도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정말요?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을 안 잔다고 주식이 올라가면 잠 안 자면 안 자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잠 안 잔다고 주식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럼 마음이라도 편해야 모든 일들이 네. 잘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주식이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갖고 있어야 우리가 좀 모든 생활에 좀 안정감이 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잠 못 자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정말요? 팔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 네. 오늘 겁나죠. 마이너스 10%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죠? 뭐 보기가 무서워요. 보기가. 악재가 있나요, 오늘? 뭐 뉴스가 있나요? 네. 아예 안 봐요. 악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10% 이상 빠졌을 때는 악재가 있을 거라고 봐요. 머크에서 이제 네, 악재 있나요? 네, 머크에서 승인 받으면서 네. 같이 이 종목은 또 경구용 치료제 만들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영향이 있었구나. 떨어지더라고요. 예. 예. 뭐 이렇게 영향인데요. 근데 여기 네. 중요할 때 우리가 볼 때 뭐냐면 시세를 보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시세는 빠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냐 아니면 실리지 않으면서 빠지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은 거래가 지금 실리진 않았어요. 강하게 실리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오늘 파는 게 아니에요. 팔더라도 오늘 오늘 파는 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반등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도 늦진 않아요. 근데 가격대가 높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탄력 있는 종목이라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은 뭐 기본적인 펀드멘탈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재료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료 매매. 네. 재료가 나오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팔지 마세요.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어요. 예. 이 자리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끝나면 월요일날 반등 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종가에 꼬리 들어올 거예요. 예, 이런 종목들은 이제 꼬리 들어오잖아요. 이게 분봉 보면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서서히 꼬리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급한 매물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물량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은 급한 물량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악재의 부분들이 더 강하게 실리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종목은 종가에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딩하고 계세요. 팔지 마세요. 좀 더 갖고 있어도 문제 없어요. 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니까 35,000원, 3만원대까지는 높은 가격이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35,000원짜리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런 종목들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물량들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에 매집 이렇게 싹 잡아놓은 금액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000원까지는 저라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오늘. 네, 안 볼게요. 아니, 보지 마세요.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보면 반등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주고 더 사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절대 안 살게요. 그래서 3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서희건설요. 네, 서희건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70원에 30%요. 네, 2,170원에 30%. 이 종목은 몇 달 전에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역시 뭐 계속 쭉 빠지고 있습니다. 건설주들도 요즘 부진하잖아요, 멘토님. 네. 서희건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건설주 자체는 그 정책으로 잘 봐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그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파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중소형단들은 그 대형사보다는 좀 더 나아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건설 업황이 좀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을 줬을 때 좀 갖고 있다가 수익 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알면 걱정이 안 될 건데, 그러니까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 예, 반갑습니다.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요? 그 전에 쫓겨 사가지고, 네네. 지금 쫓겨 수익 보고, 네네네. 또 두 번째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지금 몇 개월 됐는데, 네. 계속 빠지고 있네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이렇게 이 종목은 20년부터 시작해갖고 2년 동안 올랐어요. 그거 아시죠? 계속 올랐죠. 여기 보면 이 바닥 찍고 이렇게 계속 올라왔어요. 그건 뭐냐면 강하게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왔어요. 이 동전주라고 하잖아요. 동전주에 해가지고 올해도 계속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뭐라면 조정이라 그래요. 그 조정을 줄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중간감이라 그래요. 이렇게 중간에 자리에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정이라는 거는 하프 조정이라 그래요. 그 중간에 딱 잡혀 있는 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중간값을 깨냐 안 깨냐. 그럴 때 프로테이지를 보면 40에서 50% 정도, 40에서 60% 정도는 조정을 줘요. 근데 요걸 가만히 보면 요 자리 있잖아. 1630원에 여기 보면 여기 빵 이렇게 반등이 들어와. 여기 딱 찍고 어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다시 리바운딩이 됐어요. 이렇게 반등이 딱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로 얘기하냐면 이 자리를 지켜준다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게 기술적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있냐 없냐를 잘 봐야 돼요. 중소형주 쪽에서도 실적이 괜찮냐 없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다는 건 돈이 잘 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선이 있으면 가장 정책들이 건설 정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소형주, 중소형 건설 소형주들이 정책의 힘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못 올라가는 건 뭐냐면 그 조정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갖고 있다가 2,300원 라인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떨어진다고 놀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건 뭐냐? 멀리 가기 위한 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걱정 안 하셔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팔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빠져도 1,700원 자리에서 또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밀리더라도 저 같으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2,300원 선까지 보면 대선 전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잘 참고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저기요, 솔리드요. 네, 솔리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솔리드 매수가요. 8,500원에 50%요. 8,500원에 50%. 비중도 많이 실으셨네요, 시청자님. 예, 금액도 좀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내내 떨어지고 있어요, 멘토님, 그죠? 1년도 넘었어요. 1년도 넘으셨어,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신 지가. 네. 그러시면 더 이제 힘드실 것 같아요.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으니까. 네. 어떡할까요, 멘토님? 네. 우리가 뭐 항상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이 메타버스, 메타버스, NFT 이런 가상자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 그게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5G예요. 양방향 서비스가 돼야 하거든요. 속도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거는 5G예요. 근데 그동안은 5G가 작년에 재작년에 막 되게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라고 했을 때는 왜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지국 같은 거는 어디에 세워요? 옥상. 그죠. 옥상 문을 열어줘야 설치를 하죠. 그런 영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그동안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의 피해 업종은 5G 업종 중에서도 피해 업종에 속해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라 해서 이제 백신의 이제 접종률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또 이제 내년에는 개화기가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빠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5G 관련주들은. 제가 상담을 잘 해드릴게요. 좋아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개굴 팍팍! 오랜만에 해보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했네요. 오래전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종목이 많이 빠져고 걱정이 될 거예요, 그죠? 네. 네, 여유는 있으세요? 이거 저기 굉장히 오래됐어요. 1년도 넘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물타기 한 거예요. 저기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다고 이러는 바람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안 가니까 싫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은 건데 안 가면 싫고 나쁜 건데 막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팔고 다른 거 샀으면 수익 날 확률이 많을까요? 손실 날 확률이 많을까요? 손실 날 확률이 많죠. 맞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 나한테는 수익인 거잖아요. 네.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시장이 어려웠어요, 올해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손절하고 다른 거 막 샀다 팔았다 했으면 손해가 많이 컸을 거예요, 이거보다 지금. 네. 근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에이스테크도 저점에서 팔고 나니까 계속 올라가 버려서 죽어도 안 판다고 지금 안 파는 거예요. 네, 팔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이 자리는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내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 돈의 성격이라면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면 뭐 갖고 괜찮아요. 있으세요. 갖고 가요. 네. 손해 안 보고 네. 나올 수 있어요.
네. 저는 5G가 내년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계약기가 네. 내년이에요. 왜 그러면 통신 발주들이 내년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의 네. 피해 업종이 5G의 하나였었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5G 장부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많이 이렇게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마 내년에 다시 개화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 굳이 팔지 마세요. 네. 이거 갖고 있다가 9,000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신라호텔 88,400원에 비중 20%요. JYP요? 아니요, 신라호텔. 호텔 신라? 네, 네, 호텔 신라. 아, 예, 호텔 신라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88,400원요. 아, 88,400원의 비중은요? 20%요. 20%. 네. 호텔 신라가 지금 7만 원대까지 내려왔네요. 아, 네. 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네, 79,400원이네요.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멘토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어가지고 예. 그동안 그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 근데 지금 사기에는 되게 적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하는 게 좋고요. 근데 조금만 더 빠지면 되게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문제인 거죠. 제가 상담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아, 반갑습니다. 네. 마음고생이 크시겠어요. 네. 그죠? 아니, 대형, 이게 호텔 신라가 아주 저는, 네. 이게 다 간다 그래서 친구 네. 따라 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네, 그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네. 모멘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실적이 지금 안 좋다고 발표해놨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게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좋으면 이제 좋아질 수분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턴어라운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좋은 거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았을 때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다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산 가격이 높은 자리냐라고 했을 때는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탁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기 네. 때문에 내년에는 좋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가격이 막 13만 원이나 14만 원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네. 조금 더 빠지면 저는 좀 더 추가 매수할 것 같아요. 괜히, 근데 네. 너무너무 떨어질 때는 또 보니까 저번에 멘토님도 네. 타지 말라고 너무 떨어질 때는 네. 또 막 그냥 네. 타는 사람이 전혀 없이 떨어지기만 하니까. 아, 그래요? 이제 올라가겠죠? 제가 그럼 지금 더 아니요, 지금 조금만 하면 안 되고. 지금 하면 안 가격을 되고요? 저점, 지금 말고 좀 더 떨어지면 지금 사는 게. 아직 저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시그널은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대형주 시그널은 4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더 세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시그널이 나와야 되거든요. 시그널은 뭐냐면 4가지 봉들. 빨간색이잖아요. 파란색 봉이 좋아요? 빨간색이 좋아요? 빨간색이 좋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파란색이죠. 네네. 그럼 파란색은 매도잖아요. 네. 지금 매도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이 네. 파란색을 빨간색이 딱 감았을 때 그때가는 이게 끝자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빨간 거를 딱 감쌌을 때 음봉을 이제 이렇게 감쌌을 때 봉을 백허그라 그래요. 이 기술적부터 그게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에 대형주는 30분 봉을 잘 보여야 돼요. 가격을 유지시킬 때를 잘 봐야 돼.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보면 가격을 유지 못 시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밑으로 계속 밀리잖아요. 이렇게 가격 유지시켜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격을 하루 종일 유지를 시키고 위로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밑으로 밀리잖아요. 그럼 네, 이제 네. 하락 쪽이 더 무게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금 종목은 더요? 이 종목은 하단이 7만 원대거든요. 그래요? 네, 7만 원대까지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보기에는. 7만 원 네. 정도 좀 떨어지면 제 그때쯤 되면 저는 더 살 조금 더 거예요. 다 모아요. 저는 사 모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같은 걸 많이 못 하겠다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 업종 중에 하나가 이런 종목이죠. 컨택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좋을 거라고 봐요. 업사이클이 들어와요. 그냥 올해 아예 안 좋은 게 나아요. 그래야 바닥을 찍고 내년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저는 7만 원까지는 떨어지면 그때 좀 더 추가 매수할 것 같아요. 네. 좀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시장이 좀 불안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더 네. 밀리면 아예 바닥에 사는 게 나아요. 바닥은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땐 7만 원이었거든요. 7만 원대거든요. 거기까지 찍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요? 그게까지 오면 거기서 더 이상 밀릴 거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면 7만 원 쪽에서 저는 살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저는 안 팔아요. 제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는 정말로 눈 뜨면 이거밖에 제가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게 괜찮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이게 큰 종목이잖아요. 네.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홀대실라 아세요라고 다 알죠. 네네네. 왜 안다는 건 뭐예요?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네. 큰 기업들인 거잖아요. 근데 조그만 네, 기업들은 네.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네. 아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가면 돼요. 싼 가격에 사면 무조건 올라가요. 큰 기업이라고 샀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만 보는 거잖아요. 내일 1년 후 6개월을 안 보고 지금 오늘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잖아요. 며칠 전부터. 예, 며칠 전만 보고 뭐 다음 달 안 보고 내년을 안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두려운 거니까 내년까지는 보세요. 괜찮아요. 네네. 힘들더라도. 그러면 한 7만 원 초반쯤 되면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른 분들이 상담을 못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예, 현대해상.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가 25,800원이요. 비중은요? 비중은 100%입니다. 아이고, 25,800원에 100%. 언제 어떤 이유로 이걸 100% 담으셨을까요? 금리도 상승을 하고 연말 또 배당이 있어서 예. 한번 그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당도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멘토님, 그럼 어떻게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배당 생각한 거는 장기적으로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100%까지 들어가실 거잖아요. 근데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막상 또 떨어지니까. 내 생각이 틀렸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주식은 공식이 없어요. 맞아요. 뭐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이런 뭐 금리 뭐 은행 관련주, 뭐 보험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진 않으니까. 계속 올라가지 않으니까. 네. 왜 그러면 팔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버무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현대해상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100% 사셨네요. 예. 네네. 저는 뭐 비중이 많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중이 많다고 뭐 다른 사람은 왜 100% 샀어요? 막 이러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면 100% 사도 된다고 봐요.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통화했을 때는 100% 사시면 안 되시는 분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네네. 지금 또 걱정되니까 전화 온 거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100%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를 집중 투자했다는 거는 내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맞죠? 네.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중 100%가 안 맞는 거죠. 맞나요? 들리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원래 비중 100% 신는다는 건데 확신이 서야 돼요. 확신이 서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손에 났을 때는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까지 나와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배당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네네. 왜 안 올라갈까요? 올라갔기 때문에 2만 원에서 2만 9천 원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툭 올라왔어요. 그죠? 네. 투웅하고 올랐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왜 떨어지냐면 미국이 영향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이 해도 주가가 어때요? 미국 막 올라가잖아요. 네.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금리 뭐 인상해서 뭐 주가가 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 시장 막 더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금융주나 요즘 보면 보험 관련주가 밀리는 거예요. 그냥 밀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장기적인 모멘텀은 있어요. 왜 그러면 올해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배당을 보고 간다는 거는 뭐 12월 말까지는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까지는 가져가야 되는데 비중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맞잖아요.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할 네네.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두 네. 가지잖아요. 떨어지면 네. 걱정이고 배당은 받아야 될 거고. 그죠? 두 개 더 충족시키면 되게 좋을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배당을 더 떨어지더라도 난 배당을 받을 거냐 아니냐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라면 그냥 끌고 갈 것 같긴 해요. 12월 달까지 네. 배당 받으려고 끌고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좋지 않잖아요. 계속 막 빠지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있냐 없냐인데 모멘텀이 있는 거라 좀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 비중에 조금 올라오면 물량을 줄이세요. 아, 그러면 네네. 되잖아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네네. 선택하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 네. 견디기 힘들면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내 네. 매수가에 반등이 들어오면 좀 물량을 줄여야겠다고 줄이고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아, 이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편한 거 그러면 아니에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나요? 예, 있어요. 아, 네네. 꺾어지는 자리라 이 봉길이 네. 오늘 3% 4%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네.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은 거래의 뒷그림자예요. 시세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해요. 주식에서. 근데 네. 이거는 거래는 살아 있어요. 다 밀린 거예요. 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 매수가 오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아,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네, 오스템 20%요. 매수가는요? 142,000원이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142,000원에 20%. 네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일단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멘토니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중국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많이 맞아요. 움직였어요. 네. 그런 그 치아 관련주들 뭐 이런 것도 임플란트 관련주 다 움직였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주기랑 주가 주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높게 사는 거 나쁘질 않아요. 그러면 더 높게 팔면 되거든요. 근데 더 높게 팔기 위해서는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높은 가격에서 더 높게 팔려면 내가 시장을 잘 보고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높게 팔기 위해서는 내가 테크닉이 없으면 높은 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싸게서 중간이나 싼 걸 사면 되는데 높은 걸 사기 때문에 이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은 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기서보다 더 좋으려면 더 좋은 게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 있는 종목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결국은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사이클이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추천받으셨죠? 아우,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네. 좀 좋은 것 같아서 좀 네. 하다가 조금 물타기를 한 거예요, 이게 조금. 떨어져서? 황금이게. 예, 예. 이 종목은 떨어져서. 더 떨어지는데. 그래요? 네네. 예,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는 고점을 찍게 되면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좋아도 그게 다 선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나쁘다고 하면 올라가고요. 좋다고 하면 떨어져요. 그게 이제 데이터로 봐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엔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되고 다음 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아야 돼 라는 것들이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이 돼요. 모든 좋은 게. 그러면 올해 좋았는데 내년엔 더 좋아야 될 거잖아요. 예, 예. 그 더 좋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종목은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반등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시 딱 13만 원 정도? 예, 그때 파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다운 사이클이에요. 얘는 그래요? 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2만 원부터 시작해서 17만 원까지 올랐어요. 네네.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신 가격이 얼마예요? 42,000원. 그럼 제일 꼭대기에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뭐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는데 100원짜리가 90원에 사라 그래. 그럼 사실 거예요? 안 사죠. 좀 더 이따 살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라고 생각하죠. 원래 50원짜리인데 똑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2만 원짜리가 1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14만 원에 사줬어. 그러면 핸디캡이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거 살 때는 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손절이라는 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잘 못 하세요. 근데 그쵸? 13만 원까지 넣을 거예요? 예, 올라올 수 있어요. 반등이 들어와요. 하락파동에서는 중간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은 꼭 한 번에 팔 기회는 주거든요. 이게 하락파동의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락이 딱 밀렸을 때 반등이 중간까지 딱 들어와요. 이게 13만 원짜리예요. 그때 딱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그때 안 그래요. 팔면 올라가려고 이 주가가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리어트 파동이라 그래. 이렇게 파동 탁 올라올 때 13만 원대 팔고 오면 돼요. 뭐 실적 모멘텀 이게 다 반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3만 원께 반등 들어오면 팔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달달하게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27,350원에 7%. 겨울까지 좋을 줄 알았는데 계속 퍼지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는 떨어지면 싫어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스피드하게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단기적인 걸 되게 강하게 보거든요. 근데 성격이 급하잖아요. 네, 성격 급하죠. 네. 근데 저도 되게 급해요. 저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막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져요. 시장에선 지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왜 내가 이길 거면 빠르게 하면 되는데 그게 질 거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안 급해요. 다른 거는 매사에 급한데 주식할 때는 안 급해요. 왜 그러면 나는 질 거 뻔히 아니까. 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달라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질 거 뻔히 아니까. 근데 이 종목도 좋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플랜트 쪽으로 내년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유가가 올라가면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단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다음에 덩치가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정도 되면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보다 장기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 종목은 끌고 갈 거예요. 저 같으면. 1차 목표가는 28,000원. 밀리더라도 저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8,000원. 단기 1차 목표 반 팔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소자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JN케이터 6,882원에 15%, 목표가는 7,500원입니다.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시 수소 충전소 수혜 보고 매수했습니다. 라고 이유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잘 매수를 했을까요? 네, 멘토님?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 인프라 쪽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미는 게 전기하고 수소예요. 예, 특히 현대차에서 많이 공을 들이는 게 현대하고 SK가 공을 들이는 게 수소차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차는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소차들이 매번 움직이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연초하고 연말에 좀 움직여요. 수소 전기차들이 맨날 그래요. 왜 그러면 정책적으로 에너지 쪽에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들도 한 번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수소 관련주들은. 그래서 내년 모멘텀이 있으니 좀 끌고 가는 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홀딩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9,000원. 좀 밀릴 수는 있거든요. 6,000원까지 밀려요. 그래도 저 같으면 끌고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단은 6,000원, 위는 8,000원 위에 이렇게 밴드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김말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생명 78,300원에 8%, 현금 많이 확보해 뒀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조금 내년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종목은 하프 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잡아주는 라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뭐 주가가 떨어지면 뭔가가 지지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평이라 그래요. 네. 여기 보면 이평선들이잖아. 선들이. 예. 근데 가격들이 어때요? 캔들이 다 밑에 있죠. 맞아요. 그럼 어때요? 밑에는 누가 잡아줘요? 안 잡아줘. 안 잡아줘.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잡아줄 때 이 선들이를 돌파해서 뭔가가 잡아주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하면 돼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 하거든요. 이건 희한하게 마저 떨어져요. 왜 그러면 패턴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좋고 아까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요.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홀딩, 추가 매수는 나중에 보류. 그래서 저점이 나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져가자 이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11,800원에 30%인데 11,800원에 30%요? 예예. 예.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올라가니까 얼마까지 들어가는가 싶었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수익권에 있네요, 그죠? 예. 근데 예. 계속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더 올라갈 줄 아셨겠죠. 근데 좀 떨어지니까 또 불안하신가 봐요, 멘토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 나한테 행운이 왔어. 네. 그럼 잡을 거예요? 잡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잡아야죠. 그죠? 내가 알면 잡겠죠. 모르면? 놓치죠. 놓치죠. 네.
그러면 나한테 수익이 왔어. 이 시장이 막 빠지는데 나한테 수익이 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잡아요. 내요 수익. 수익 내죠. 팔죠. 불안하잖아요. 예. 예, 저 같으면 팔아요. 예. 근데 팔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어.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근데 왜 걱정을 하죠? 팔면 되잖아요. 더 올라갈까봐 이제 또. 그죠? 그럼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시장은 또 내일도 열리고 내년에도 열리고 10년 후에도 열려요. 그게 사람의 욕심인 거거든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기 그냥 다시 원점 돼요. 그때는 또 그때 팔 거라고 맞아요. 해요. 이게 사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그 정신,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국. 이렇게 힘드네. 네? 네. 이 종목을 왜 안 파세요, 근데? 근데 이걸 장기로 갖고 가면 좋다 그래갖고 예. 장기로 갖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샀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종목을 보면 다 단기와 장기가 있거든요. 이 종목도 보면 단기에 쫙 올랐다가 잠깐 비쳤어요. 엔터주 쪽에 좀 좋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을 좀 더 팔아놨다가 좀 떨어지면 더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상 가격이 뭐냐고 싶으면 아주 내려갈 때 사려면 몰라도 네. 지금은 좀 어쩔 더. 예, 아니 지금 걱정되시잖아요, 지금요. 네, 걱정은 되죠. 그럼 팔면 걱정 안 할 거잖아요. 수익인데. 아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막 수익 났는데도 걱정하시는 거는 안 파니까 걱정되는 거잖아요. 내가 불안하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고 있으려니까. 네, 왜 주고 있어요? 팔면 안 돼요? 팔면은 또 나중에 살려면 더 비싼 가격에 사니까. 아니 떨어지면요? 맞잖아요. 제가 틀리나요?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주식을 진짜 오래 했어요. 예. 그 느낀 건 하나면 수익 나면 얼른 팔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건 되게 간사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팔면 올라가면 화나고 떨어지면 좋아요. 그때 잘 팔았어 이러거든요. 맞잖아요.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잘 팔았어라고 위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화나고 그죠? 앞으로 얼마까지 떨어지는데요? 그거 제가 알면 이러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해볼게요, 제가. 맞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게, 생각해요. 제가 틀린 얘기 했나요? 이게 진솔한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제가 다 사죠. 다만 저는 예측할 뿐이에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여태까지 주식시장을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걸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말이 100% 맞진 않아요. 이게 진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희망회로 돌려줄까요? 이거 2만 원까지 가니까 갖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때. 그죠? 되게 기분 좋아요. 내가 그래도 TV 나오는 전문가가 2만 원 간다는데 더 좋겠지. 기분은 좋아. 근데 떨어지면 맞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때 잘못했다 그러겠죠.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매도. 네, 그냥 매도해서 수익 챙기세요. 이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챙겨 놓는 전략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화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SE 72,400원에 30%요. 예, LS 알겠습니다. 멘토님, 요것도 이제 좋은 기업이에요. 어떤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밀리잖아. 이게 추세가 꺾였다 그래요. 예, 꺾인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냐, 단기적으로 갈 거냐 여기서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 꺾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지 라인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에요. 제가 상담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랜만에 평일에 나왔는데 반가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가가 좀 빠지네요, 그죠? 제가 4월 말경 정도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계속 지금 어떻게 보니까 한 번 정도에서 이익을 한번 실행도 했다가 그 뒤로 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계속 조정일 기반이 있다고요. 네네네. 이 종목은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빠져요. 이 종목 55,000원까지, 55,000원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요? 여기가 일단 지지라인이 1차 지지라인이 1차는 6만 원이고 6만 원 깨지면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끌고 가면 돼요. 근데 나는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성향이 강해. 그러면 6만 원 깨지면 바꾸는 게 나아요.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이 종목 좀 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7만 5천 원이니까 5만 원까지는 또 빠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 근데 단기적인 성향이 강해라고 했을 때는 매도예요.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야. 그러면 끌고 가면 돼요. 밀리더라도. 장기적이라는 것은 한 1년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대형주들은 이렇게 시가총액 큰 거 1조 이상 되는 거는 한 1년 가져가면 돼요. 1년이라 하면 우리가 365일이 아니라 220일뿐이 안 돼요. 한 달에 20일이에요. 거래일이. 근데 365일이라고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근데 220일로 딱 생각하면 좀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짧게는 손절, 장기적으로는 홀딩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우리 유튜브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그죠? 네. 내일 시간이 빠른 주침수. 네. 그래서 내일 또 나오셔서 상담 진행해 주시잖아요. 언제 몇 시에 하죠? 내일 9시에 이제 주식 코치 하니까요. 오늘 상담 못 하신 분들은 내일 또 2시간 동안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상담은 내일 오전 9시부터 또 멘토님께서 단독으로 진행하시면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꼭 참석을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멘토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확실하지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매주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